관절 건강과 영양소의 중요성에 대해 세심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백년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계단을 오르내리실 때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거나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뻐근하고 시큰거린 경험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사실 50대 후반 이후로는 10명 중 7명 이상이 관절 통증을 겪고 있다고 해요. 그만큼 흔한 문제지만 또 그만큼 관리가 중요한 부분이 관절 건강입니다. 보통 관절 통증이 생기면 이제 나도 나이가 들었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거나 아니면 약이나 주사부터 떠올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관절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약도 중요하지만 결국 뼈와 관절은 우리가 집에서 차려 먹는 밥상 위의 영양소로 지켜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도 기름과 윤활유가 제때 공급되지 않으면 엔진이 금세 망가지잖아요.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관절은 끊임없이 움직이는데 그 움직임을 부드럽게 해주는 연골과 근육이 제 기능을 하려면 적절한 영양소가 공급되어야 합니다. 영양소가 부족하면 관절은 점점 마모되고 결국 통증이나 퇴행성 관절염 같은 질환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떤 영양소가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사실 관절 건강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오메가3 지방산, 콜라겐, 비타민 D, 칼슘, 비타민 K, 그리고 항산화 물질들입니다. 이 영양소들이 바로 관절과 무릎의 수명을 좌우하는 열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단순히 이 영양소가 좋아요 라고만 하면 실감이 안 나시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하나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그 영양소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내 몸에 제대로 흡수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좋은 영양소가 뭔지는 들어봤지만 정작 그걸 어떻게 먹어야 효과적인지는 잘 모르세요. 예를 들어 시금치가 뼈 건강에 좋다는 건 많이 아시는데 그냥 생으로만 드신다면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시금치에 들어있는 비타민 K는 기름에 살짝 볶아야 우리 몸에 훨씬 잘 흡수되거든요. 또 연어가 관절에 좋다고 해서 구워 먹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과도하게 기름에 튀기면 오메가3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을 알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효과는 두세 배 달라질 수 있어요.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관절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영양소들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칼슘만 아무리 많이 먹어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우리 뼈에 잘 흡수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비타민 D만 충분히 있어도 칼슘 섭취가 부족하면 효과가 반감되죠. 마치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절 건강은 단일 식품이 아니라 식단 전체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 환자 중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무릎이 계속 아파서 병원에 오신 70대 여성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고등어와 멸치 같은 생선을 거의 드시지 않았어요. 대신 빵과 고기를 즐겨 드셨죠. 그러다 보니 오메가3도 부족하고 칼슘도 부족했어요. 결국 무릎 연골이 빠르게 약해지면서 관절염이 악화된 거죠. 반대로 비슷한 연배의 다른 분은 하루에 작은 멸치 한 줌과 아침마다 달걀, 그리고 저녁에는 주 23회 생선을 드셨습니다. 그분은 같은 나이인데도 무릎 통증이 거의 없고 계단도 거뜬히 오르셨어요. 이렇게 같은 나이라도 먹는 습관에 따라 무릎 건강이 크게 차이 난다는 걸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관절 건강은 결국 장기전입니다. 오늘 하루 약을 먹는다고 바로 좋아지지 않고 주사 한번 맞는다고 평생 튼튼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매일매일 식탁에서 어떤 음식을 선택하는지가 10년, 20년 뒤 내 무릎 상태를 결정합니다. 지금 60대이신 분이 80대에도 지팡이 없이 걸어 다닐 수 있을지 아니면 휠체어를 써야 할지는 결국 오늘 저녁 뭐를 먹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어질 파트에서는 관절 건강을 지켜주는 영양소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먼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엔 어떤 식재료에 풍부한지 마지막으로 그 식재료를 어떻게 조리해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보시면 아마 무릎을 지키는 게 이렇게 단순한 거였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관절 건강을 이야기할 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바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자주 언급하고 약국이나 마트에 가면 오메가3 영양제 광고도 흔히 보이죠.
그런데 정작 왜 오메가3가 관절에 좋은가 하고 물으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럼 하나씩 풀어볼까요?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 몸속에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소방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관절염이나 무릎 통증은 결국 관절 부위에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 때문에 통증과 붓기가 생기는 건데 오메가3는 이 불을 꺼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실제로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오메가3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이 관절 통증이 줄고 아침에 손발이 뻣뻣하게 굳는 시간이 짧아졌다고 합니다. 또 오메가3는 단순히 염증만 줄이는 게 아닙니다. 연골의 유연성을 유지하고 관절액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쉽게 말하면 관절이 움직일 때 삐걱삐걱 소리가 나지 않게 윤활유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3을 충분히 섭취하면 무릎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덜 아프다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메가3는 어디에 많이 들어있을까요? 가장 잘 알려진 건 바로 등 푸른 생선입니다. 연어, 고등어, 꽁치, 정어리, 참치 같은 생선들이죠. 우리나라 밥상에도 흔히 올라오는 고등어나 꽁치만 꾸준히 챙겨 드셔도 오메가3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등어는 가격도 저렴하고 손쉽게 구할 수 있어서 시니어분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어도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연어는 양식과 자연산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연산 연어가 오메가3 함량이 더 높습니다. 물론 가격은 좀 더 비싸지만 가끔 특별식으로 드시면 훨씬 효과적이에요. 혹시 생선을 잘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비린내 때문에 손이 잘 안 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럴 땐 호두, 아몬드, 아마씨, 치아씨드 같은 견과류나 씨앗유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생선만큼 오메가3가 풍부하진 않지만 꾸준히 간식처럼 챙겨 드시면 보충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조리법입니다. 같은 생선을 먹더라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오메가3 함량이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 고등어를 기름에 튀기면 고열에 의해 오메가3 지방산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튀김은 피하고 구이찜, 조림 같은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에어프라이어를 활용하면 기름을 거의 쓰지 않으면서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또 레몬즙을 곁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레몬의 산성 성분이 비린내를 잡아줄 뿐만 아니라 비타민C가 함께 작용해 오메가3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실제로 지중해식 식단에서 연어나 고등어에 레몬을 곁들이는 건 단순히 맛 때문만이 아니라 과학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선을 자주 드시기 어려운 분들은 오메가3 보충제를 고려해도 좋습니다. 다만 여기에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보충제를 선택할 때는 EPA와 DHA 함량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두 성분이 바로 오메가3의 핵심이거든요. 라벨에 EPA와 DHA가 얼마나 들어있는지가 적혀 있는데 단순히 오메가3 몇 엔기라고만 쓰여 있는 제품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 혈액을 묽게 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미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드셔야 합니다. 실제 환자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60대 초반의 남성분이 계셨는데 무릎 통증 때문에 몇 년간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올 때마다 저는 생선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고등어도 잘 안 먹고 연어는 비싸서 못 먹어요 라고 하셨어요. 대신 라면, 햄버거, 고기 위주 식사를 하셨죠. 당연히 오메가3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일주일에 2번만 고등어를 구워 드시고 간식으로 하루 한 줌의 호두를 드셔보세요 라고 권했습니다. 2달 후에 다시 오셨을 때 무릎 통증이 많이 줄었고 예전처럼 밤에 쑤시는 통증이 덜해졌다고 하셨어요. 음식이 약이 된다는 걸 몸소 느끼신 거죠. 여러분, 관절 건강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약국에서 비싼 약을 사거나 병원에서 고생하는 것보다 먼저 식탁에 고등어 한 토막 올리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관절의 윤활유이자 염증을 잠재우는 진통제입니다. 내일 장을 보러 가신다면 고등어나 연어를 꼭 장바구니에 담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집에 호두나 아몬드 한 봉지씩 두시고 하루에 조금씩 챙겨 드세요. 이 작은 습관이 무릎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보험이 될 겁니다. 여러분, 관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뭘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콜라겐을 떠올리실 겁니다. 화장품 광고에서도 흔히 나오는 성분이고 피부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사실 콜라겐은 피부보다도 관절과 연골 건강에 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관절은 뼈와 뼈가 맞닿는 부분인데 그 사이를 연골이 쿠션처럼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연골이 점점 얇아지고 마찰이 심해지면서 통증이 발생하죠. 이때 연골의 주요 성분이 바로 콜라겐입니다. 쉽게 말하면 콜라겐이 줄어드는 게 곧 연골이 닳아 없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우리가 먹는 음식 속 콜라겐은 피부에만 좋은 게 아니라 관절 속 연골을 유지하고 관절액을 매끄럽게 만드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콜라겐은 단독으로 작용하지 않고 젤라틴과 함께 체내에서 관절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젤라틴은 콜라겐을 열로 분해했을 때 생기는 성분인데 국물 요리 속에 녹아들어 있는 게 바로 이 젤라틴입니다. 그럼 어떤 음식에서 콜라겐과 젤라틴을 얻을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바로 도가니탕, 사골곰탕, 닭발, 돼지 껍질입니다. 전통적으로 어르신들이 무릎이 시큰거리면 도가니탕 먹어라 하시던 말씀이 다 근거가 있었던 거죠. 오래 끓인 탕에는 콜라겐과 젤라틴이 풍부하게 녹아 있어서 관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여기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사골곰탕이나 도가니탕을 끓일 때 소금을 많이 넣으면 나트륨 과다 섭취가 되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싱겁게 조리하고 채소를 함께 넣어 영양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기름기가 많기 때문에 냉장 보관 후 위에 뜬 기름을 걷어내고 데워 먹으면 훨씬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70대 남성 환자분이 계셨는데 무릎 통증 때문에 걷기가 힘드셨습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사골곰탕을 즐겨 드셨는데 문제는 항상 소금을 듬뿍 넣어서 드셨다는 거예요. 결국 관절에는 도움이 되더라도 혈압이 치솟아 버렸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방법은 간을 최소화하고 대신 파, 마늘, 후추 같은 천연 향신료로 맛을 내도록 조리법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 실천하시고 나니 무릎 통증은 완화되고 혈압도 안정됐다고 하셨어요.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어떻게 조리하느냐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제 비타민 D로 넘어가 볼까요? 비타민 D는 흔히 햇빛 비타민이라고 부릅니다. 피부가 햇볕을 받을 때 합성되는 성분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비타민 D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칼슘 흡수를 돕는 것입니다.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비타민 D가 없으면 우리 몸은 칼슘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관절과 뼈 건강을 위해서는 비타민 D가 필수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이 빨리 진행됩니다. 또 관절염의 위험도 커집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은 무릎 관절염의 진행 속도가 더 빠르다고 합니다. 그만큼 관절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럼 비타민 D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당연히 햇빛입니다. 하루 20분 정도만 팔이나 얼굴에 햇볕을 쬐어도 충분히 합성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인들이 외출을 잘하지 않거나 자외선 차단제를 많이 쓰기 때문에 실제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피부에서 비타민 D 합성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음식으로 보충하는 게 중요합니다. 비타민 D가 풍부한 식재료는 계란 노른자, 버섯, 고등어, 연어, 멸치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계란 프라이 하나를 드시고 점심에는 버섯을 넣은 된장찌개, 저녁에는 고등어나 멸치 반찬을 곁들이시면 하루 권장량을 거의 충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조리법이 중요합니다. 비타민 D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버섯은 그냥 끓이는 것보다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 먹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또 계란 노른자를 완전히 익히는 것보다 반숙 형태로 먹으면 비타민 D 손실이 적습니다. 실제로 저희 환자 중 60대 여성분이 계셨는데 늘 무릎 통증을 호소하시면서도 햇볕 쬐는 걸 거의 피하셨습니다. 피부가 타는 게 싫다고요. 게다가 계란 노른자는 콜레스테롤 때문에 잘 안 드시고 생선도 입맛에 안 맞아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비타민 D가 부족했죠. 그분께 제가 일주일에 23번만 고등어를 드시고 아침에 반숙 계란 하나 드세요. 그리고 하루에 15분 정도만 산책하세요 라고 권했습니다. 2달 후 다시 배웠을 때 무릎 통증이 한결 줄고 골밀도 검사에서도 개선이 보였어요. 음식과 생활 습관이 약이 된 겁니다. 여러분 정리해 볼까요? 콜라겐과 젤라틴은 연골과 관절액을 지키는 쿠션,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 뼈와 관절을 튼튼하게 만드는 햇빛 영양소. 이 두 가지를 꾸준히 챙기면 관절 건강은 분명 달라집니다. 내일 장을 보실 때 도가니탕이나 닭발 같은 전통 음식 재료도 좋고 계란, 버섯, 고등어도 꼭 담아보세요. 그리고 매일 20분 햇볕 산책을 생활화해 보세요. 이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 무릎 건강을 10년, 20년 더 지켜줄 겁니다. 칼슘과 비타민 K, 관절과 뼈 건강의 황금 콤비. 여러분, 관절 건강을 이야기하면서 칼슘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 칼슘은 뼈 건강의 대명사라고 불릴 만큼 잘 알려져 있죠. 텔레비전 광고에서도 칼슘이 부족하면 골다공증이 온다는 문구를 흔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칼슘만 챙긴다고 해서 무릎과 관절 건강이 완벽히 지켜지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칼슘의 역할과 함께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비타민 K의 중요성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칼슘부터 볼까요? 칼슘은 우리 뼈와 치아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미네랄입니다. 그런데 뼈는 단순한 딱딱한 구조물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부서졌다가 다시 재생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 과정에서 칼슘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뼈가 단단하게 유지됩니다. 만약 칼슘이 부족하다면 뼈는 점점 약해지고 골다공증이나 골절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무릎 관절의 경우 체중이 그대로 실리기 때문에 칼슘 부족은 무릎 건강에 직격탄이 됩니다. 칼슘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을까요? 대표적인 건 멸치, 두부, 우유와 같은 유제품, 시금치, 케일입니다. 한국인 밥상에서는 멸치볶음이나 된장찌개에 넣는 두부만 챙겨도 상당한 칼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흡수율입니다. 칼슘은 먹는다고 다 흡수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조리하고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흡수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멸치를 그냥 과자처럼 바삭하게 볶으면 맛은 있지만 짠맛이 강해져서 나트륨 섭취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멸치볶음을 하실 때는 간장을 줄이고 대신 올리브유를 살짝 둘러 볶는 게 더 건강합니다. 또 두부는 튀기거나 기름에 지지는 것보다 찌거나 된장국에 넣어 드시는 게 칼슘 손실을 줄이고 소화도 잘 됩니다. 항산화 성분과 황화합물,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들. 여러분, 지금까지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주요 영양소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오메가3, 콜라겐, 칼슘, 비타민 K 모두 중요하죠. 하지만 여기에 더해 꼭 챙겨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항산화 성분과 황화합물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관절 질환의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염증입니다. 무릎이 붓고 아픈 것도 관절염이 점점 진행되는 것도 결국은 염증 반응 때문입니다. 여기서 항산화 성분은 마치 소방관처럼 우리 몸속에서 불이 나는 걸 꺼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황화합물은 염증을 잠재우는 진통제 같은 효과를 주죠. 첫 번째 항산화 성분 관절 속 불을 끄는 소방수.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대표적인 식재료는 토마토, 블루베리, 체리, 녹차, 강황 등이 있습니다. 특히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은 붉은 색소 성분인데 강력한 항산화 효과로 관절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해외 연구에서도 토마토나 토마토 주스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염증 수치가 낮게 나왔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체리와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 성분 덕분에 관절 통증 완화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관절염 환자들에게 체리 주스를 권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죠. 녹차에는 카테킨이 들어있어 염증 억제 효과가 있고 강황 속의 커큐민도 관절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도 사람들이 커리를 자주 먹는데 관절염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연구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조리법 팁. 토마토는 생으로 먹어도 좋지만 가열했을 때 라이코펜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토마토 스튜, 토마토 계란 볶음, 토마토 수프처럼 요리로 섭취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블루베리나 체리는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좋고 냉동 보관했다가 스무디로 갈아 드셔도 영양 손실이 적습니다. 두 번째, 황화합물 관절의 진통제. 이제 황화합물 이야기를 해볼까요? 황화합물은 마늘, 양파, 대파, 부추 같은 ALLIUM 계열 식재료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염증을 억제하며 관절 통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은 천연항생제라 불릴 정도로 강력한 항염 효과가 있습니다. 관절이 붓거나 무릎이 욱신거릴 때 꾸준히 마늘을 섭취하면 확실히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조리법 팁. 마늘은 구워 먹으면 매운맛이 줄어들고 소화가 잘 되지만 생으로 다져서 먹을 때 항염 효과가 가장 큽니다. 양파는 날로 먹으면 매운맛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샐러드에 살짝 얇게 썰어 넣거나 볶음 요리에 곁들이면 좋습니다. 부추는 철분과 비타민C도 풍부해서 관절뿐 아니라 전반적인 혈액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들. 자, 이제 반대로 관절 건강에 치명적인 음식들도 알아야겠죠. 많은 분들이 좋은 음식만 챙기면서도 해로운 음식은 무심코 계속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 햄버거, 치킨, 피자 같은 음식은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많아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과도한 설탕 케이크, 탄산음료, 과자 같은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염증 반응을 촉진합니다. 과한 소금 라면, 짠 찌개, 젓갈류는 나트륨 과잉으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고 관절에 무리를 줍니다. 과음 술은 통풍 발작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특히 맥주에는 퓨린이 많아 관절염 환자에게 치명적입니다. 핵심 포인트는 좋은 음식을 먹는 것만큼 나쁜 음식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 70대 남성 한 분이 계셨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오셨는데 자세히 보니 매일 밤 맥주 2캔, 안주는 주로 라면이나 가공육이었습니다. 아무리 약을 드려도 증상이 잘 낫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식습관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술을 줄이고 마늘, 토마토, 시금치를 꾸준히 챙기셨는데 3개월 만에 무릎 통증이 확 줄어들고 걸음걸이도 편해지셨습니다. 여러분, 관절은 자동차의 바퀴와도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 바퀴가 다르면 제대로 달릴 수 없죠. 바퀴를 오래 쓰려면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나쁜 도로는 피해야 합니다. 우리 무릎과 관절도 똑같습니다. 좋은 음식을 넣어주고 해로운 음식은 피해야 오래오래 튼튼하게 쓸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관절과 무릎 건강에 필요한 핵심 영양소와 식재료, 조리법, 피해야 할 음식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볼까요? 첫째, 오메가3는 관절 윤활유. 둘째, 콜라겐과 단백질은 관절의 구조물. 셋째, 칼슘과 비타민 K는 뼈를 단단하게 지탱하는 벽돌과 시멘트. 항산화 성분과 황화합물 불을 끄고 염증을 잠재우는 소방수와 진통제. 여러분, 관절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쌓여온 습관의 결과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중 단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그 작은 습관 하나가 5년 뒤, 10년 뒤 여러분의 무릎을 지켜주는 든든한 보험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는 힘이 되고 여러분에게는 평생 건강을 위한 무료 건강보험입니다.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이 실천하고 있는 건강 습관도 나눠주세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칼슘은 단독으로는 흡수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와 함께 섭취해야 효과가 커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타민 D가 칼슘의 운반자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D가 충분해야 칼슘이 뼈와 관절로 잘 흡수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칼슘이 제대로 뼈에 자리 잡도록 도와주는 또 다른 조연이 있으니 그게 바로 비타민 K입니다. 비타민 K는 많은 분들에게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 건강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K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칼슘이 뼈에 잘 붙도록 돕는 것입니다. 만약 비타민 K가 부족하다면 칼슘이 뼈에 가지 못하고 엉뚱하게 혈관에 쌓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뼈는 약해지고 혈관은 딱딱해지는 이중의 문제가 생기죠. 비타민 K가 풍부한 식재료는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같은 녹황색 채소입니다. 여러분 밥상에서 자주 보이는 시금치 나물 한 접시가 단순히 입맛을 돋우는 게 아니라 칼슘을 뼈에 제대로 자리 잡게 하는 열쇠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조리하면 좋을까요? 비타민 K는 지용성, 즉 기름에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생으로 먹는 것보다 올리브유나 참기름을 살짝 넣어 볶거나 무쳐 먹는 게 흡수율을 훨씬 높입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를 살짝 데쳐서 참기름과 깨소금을 넣어 무치면 비타민 K 흡수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또 브로콜리는 기름에 볶기보다 살짝 찐 뒤에 올리브유를 뿌려 먹으면 좋습니다. 실제 환자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60대 여성분이 골다공증 초기 진단을 받고 칼슘제를 꾸준히 드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골밀도가 크게 좋아지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 식단에 녹황색 채소가 거의 없었고 햇볕 노출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칼슘제는 그대로 드시되 매일 점심에 시금치나 브로콜리 반찬을 꼭 챙기고 산책을 20분 정도 하도록 권했습니다. 6개월 후 검사에서 골밀도가 안정되고 무릎 통증도 줄어드는 효과를 보셨습니다. 칼슘만 챙기는 게 아니라 비타민 D와 K까지 함께 고려해야 진짜 효과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였죠. 여러분, 칼슘과 비타민 K는 마치 건축 현장의 벽돌과 시멘트 같은 관계입니다. 칼슘이 벽돌이라면 비타민 K는 그 벽돌을 딱딱하게 붙여주는 시멘트입니다. 벽돌만 쌓아 올리면 금세 무너지겠죠. 하지만 시멘트로 단단히 고정하면 튼튼한 집이 됩니다. 뼈와 관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식탁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멸치볶음에 간은 줄이고 올리브유를 살짝 둘렀습니다. 옆에는 참기름과 깨소금을 넣은 시금치 무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된장국에는 두부가 들어가 있죠. 이 세 가지 반찬만 있어도 칼슘과 비타민 K를 동시에 섭취할 수 있고 뼈와 무릎 관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항산화 성분과 황화합물,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들. 여러분, 지금까지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주요 영양소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오메가3, 콜라겐, 칼슘, 비타민 K 모두 중요하죠. 하지만 여기에 더해 꼭 챙겨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항산화 성분과 황화합물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관절 질환의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염증입니다. 무릎이 붓고 아픈 것도, 관절염이 점점 진행되는 것도 결국은 염증 반응 때문입니다. 여기서 항산화 성분은 마치 소방관처럼 우리 몸속에서 불이 나는 걸 꺼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황화합물은 염증을 잠재우는 진통제 같은 효과를 주죠. 1. 항산화 성분 관절 속 불을 끄는 소방수.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대표적인 식재료는 토마토, 블루베리, 체리, 녹차, 강황 등이 있습니다. 특히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은 붉은 색소 성분인데 강력한 항산화 효과로 관절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해외 연구에서도 토마토나 토마토 주스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염증 수치가 낮게 나왔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체리와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 성분 덕분에 관절 통증 완화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관절염 환자들에게 체리 주스를 권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죠. 녹차에는 카테킨이 들어있어 염증 억제 효과가 있고 강황 속의 커큐민도 관절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도 사람들이 커리를 자주 먹는데 관절염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연구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토마토는 생으로 먹어도 좋지만 가열했을 때 라이코펜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토마토 스튜, 토마토 계란볶음, 토마토 수프처럼 요리로 섭취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블루베리나 체리는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좋고 냉동 보관했다가 스무디로 갈아 드셔도 영양 손실이 적습니다. 2. 황화합물 관절의 진통제. 이제 황화합물 이야기를 해볼까요? 황화합물은 마늘, 양파, 대파, 부추 같은 ALLIUM 계열 식재료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염증을 억제하며 관절 통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은 천연항생제라 불릴 정도로 강력한 항염 효과가 있습니다. 관절이 붓거나 무릎이 욱신거릴 때 꾸준히 마늘을 섭취하면 확실히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마늘은 구워 먹으면 매운맛이 줄어들고 소화가 잘 되지만 생으로 다져서 먹을 때 항염 효과가 가장 큽니다. 양파는 날로 먹으면 매운맛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샐러드에 살짝 얇게 썰어 넣거나 볶음 요리에 곁들이면 좋습니다. 부추는 철분과 비타민C도 풍부해서 관절뿐 아니라 전반적인 혈액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3.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들. 자, 이제 반대로 관절 건강에 치명적인 음식들도 알아야겠죠. 많은 분들이 좋은 음식만 챙기면서도 해로운 음식은 무심코 계속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 햄버거, 치킨, 피자 같은 음식은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많아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과도한 설탕 케이크, 탄산음료, 과자 같은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염증 반응을 촉진합니다. 과한 소금 라면, 짠 찌개, 젓갈류는 나트륨 과잉으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고 관절에 무리를 줍니다. 과음 술은 통풍 발작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특히 맥주에는 퓨린이 많아 관절염 환자에게 치명적입니다. 핵심 포인트는 좋은 음식을 먹는 것만큼 나쁜 음식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 70대 남성 한 분이 계셨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오셨는데 자세히 보니 매일 밤 맥주 2캔, 안주는 주로 라면이나 가공육이었습니다. 아무리 약을 드려도 증상이 잘 낫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식습관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술을 줄이고 마늘, 토마토, 시금치를 꾸준히 챙기셨는데 3개월 만에 무릎 통증이 확 줄어들고 걸음걸이도 편해지셨습니다. 여러분, 관절은 자동차의 바퀴와도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 바퀴가 다르면 제대로 달릴 수 없죠. 바퀴를 오래 쓰려면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나쁜 도로는 피해야 합니다. 우리 무릎과 관절도 똑같습니다. 좋은 음식을 넣어주고 해로운 음식은 피해야 오래오래 튼튼하게 쓸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관절과 무릎 건강에 필요한 핵심 영양소와 식재료, 조리법, 피해야 할 음식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볼까요? 오메가3, 관절 윤활유, 콜라겐과 단백질 관절의 구조물, 칼슘과 비타민 K 뼈를 단단하게 지탱하는 벽돌과 시멘트, 항산화 성분과 황화합물 불을 끄고 염증을 잠재우는 소방수와 진통제. 여러분, 관절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쌓여온 습관의 결과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중 단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그 작은 습관 하나가 5년 뒤, 10년 뒤 여러분의 무릎을 지켜주는 든든한 보험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는 힘이 되고 여러분에게는 평생 건강을 위한 무료 건강보험입니다.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이 실천하고 있는 건강 습관도 나눠주세요.